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저녁, 나는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문득 수민의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가 떠올랐다. 지연 씨, 따로 이야기 좀 하자. 그 한마디가 가슴을 쿡 찔렀다. 왜 지금? 왜 나를?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나는 28살이었다. 수민과 만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우리 관계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수민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정,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로 딸의 삶을 철저히 지켜보는 분이었다. 나는 그분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연 씨, 수민이가 요즘 이상해. 내가 아는 게 있나?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질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내 인생 전체를 뒤집을 줄은 몰랐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렀다. 아버지는 수민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늘 특별했어. 다른 애들처럼 장난치지 않고 책만 읽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 자신의 기억이 소용돌이쳤다. 그 순간 나는 20살의 나를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직면하지 못한 소녀였다. 20살, 대학 신입생으로 서울에 올라온 나는 자유를 꿈꿨다. 고향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나는 엄마 아빠의 기대 속에 자랐다. 지연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그게 여자의 행복이야. 엄마의 말은 늘 그렇게 반복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 어긋난 게 있었다. 고등학교 때 반 여자아이 하나가 내게 특별했다. 그녀의 미소가, 손길이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감정을 우정이라고 속였다. 그러나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그 속임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동아리 모임에서 왔다. 문학 동아리, 그곳에서 만난 선배 누나, 혜진 언니. 그녀는 25, 긴 머리에 부드러운 목소리, 항상 책 한 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지연아, 이 소설 읽어봐. 사랑의 본질을 말해주는 이야기야. 그녀가 건넨 책은 레즈비언 로맨스였다. 나는 밤새워 읽었다. 페이지마다 내 가슴이 떨렸다. 이게 나인가?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직면한 눈물이었다. 혜진 언니와의 만남은 서서히 깊어졌다. 우리는 카페에서 한강변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칠 때 세상이 멈추는 듯했다. 지연아, 내 눈빛이 좋아.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붉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두려움과 함께 왔다. 이게 잘못된 거 아냐? 가족이 알면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혜진 언니는 웃으며 말했다. 사랑은 잘못될 게 없어. 내가 솔직해지는 게 중요해. 그녀의 말은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안겼다. 그 관계는 반년 만에 끝났다. 혜진 언니가 졸업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연아, 내 길을 찾아. 나처럼 숨지 말고 그녀의 작별 인사는 나를 홀로 남겼다. 나는 다시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남자친구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나도 곧 만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비었다. 그때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헤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22살, 나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로 일했다. 그곳에서 수민을 만났다. 그녀는 인턴으로 들어온 21살 배기, 밝은 미소와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 지연 선배, 이 원고 어때요? 그녀의 질문은 늘 순수했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책, 영화, 삶의 꿈,
수미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가족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공감했다. 하지만 아직 내 비밀을 털어놓지 못했다. 수민과의 우정은 빠르게 깊어졌다. 어느 비 오는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리는 우연히 마주쳤다. 선배, 같이 갈까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를 피하며 걷던 길,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저, 선배한테 끌려요. 이상한가요?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도. 그래, 그 고백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쉽지 않았다. 수민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딸이 결혼해서 손주를 봐야 해라고 말하는 분, 우리는 몰래 만났다. 주말에 한강으로, 밤에 작은 방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속삭였다. 수민아, 이게 영원할까? 지연 언니, 믿어.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두려움은 항상 따라다녔다. 내가 혜진 언니와의 이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24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갔다.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원룸, 우리의 안식처.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연 씨, 수민 씨랑 너무 가까워. 나는 압박을 느꼈다. 수민은 언니, 포기하지 마, 우리 사랑이야 라고 다독였다. 그 말에 나는 버텼다. 하지만 내 내면은 갈등으로 찢어졌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왜 숨어야 해? 그해 겨울, 수민의 어머니가 우리를 의심했다. 수민아, 지연 씨랑 무슨 사이야? 수민은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할까? 아니면 구원할까? 그 질문은 나를 더 깊이 파고들게 했다. 나는 책을 읽고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온라인에서 다른 레즈비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가족을 잃을 뻔했어. 하지만 솔직해지니 자유로웠어. 그 말들이 나를 변화시켰다. 25, 우리는 결심했다. 수민의 가족에게 털어놓자.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건 병이야. 고치러 가. 그 말에 수민은 무너졌다. 우리는 헤어질 뻔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약해. 그녀의 눈물에 나는 안겼다. 수민아, 함께 싸우자. 이게 우리의 삶이야. 그 위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상담을 받았고 서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시간은 흘렀다. 26, 나는 승진했다. 수민은 대학원에 진학했다.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수민을 압박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 수민은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더 노력했다. 수민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우리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피어났다. 그리고 27, 우리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언니, 영원히 함께할게. 그 순간, 나는 과거의 상처를 용서했다. 혜진 언니의 이별, 가족의 기대, 모든 게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이제 28, 아버지의 호출. 대화는 과거로 흘렀다. 아버지는 수민의 어린 시절을 넘어 자신의 젊은 날을 이야기했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어. 하지만 숨겼지. 그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아버님, 수민이는 저와 사랑해요. 저희는 진심입니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지연 씨, 내가 수민이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걸로 됐어. 그 순간 세상이 밝아졌다.
하지만 그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도 남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시대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안겼다. 아버님, 이제는 달라요. 우리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가족은 변했다. 수민의 어머니도 받아들였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 우리 삶은 새로 시작되었다. 29이 되는 해,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 지지자들 앞에서 지연 언니, 사랑해, 수민의 미소가 빛났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게 나의 여정. 고통과 사랑, 용기와 용서.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강해졌고, 수민은 더 밝아졌다. 한국의 거리에서 우리는 이제 숨기지 않는다. 레인보우 깃발 아래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그 비 오는 저녁, 아버지의 호출에서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저녁, 나는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문득 수민의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가 떠올랐다. 지연 씨, 따로 이야기 좀 하자. 그 한마디가 가슴을 쿡 찔렀다. 왜 지금? 왜 나를?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나는 28살이었다. 수민과 만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우리 관계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수민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정,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로 딸의 삶을 철저히 지켜보는 분이었다. 나는 그분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연 씨, 수민이가 요즘 이상해. 내가 아는 게 있나?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질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내 인생 전체를 뒤집을 줄은 몰랐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렀다. 아버지는 수민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늘 특별했어. 다른 애들처럼 장난치지 않고 책만 읽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 자신의 기억이 소용돌이쳤다. 그 순간 나는 20살의 나를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직면하지 못한 소녀였다. 20살, 대학 신입생으로 서울에 올라온 나는 자유를 꿈꿨다. 고향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나는 엄마 아빠의 기대 속에 자랐다. 지연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그게 여자의 행복이야. 엄마의 말은 늘 그렇게 반복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 어긋난 게 있었다. 고등학교 때 반 여자아이 하나가 내게 특별했다. 그녀의 미소가, 손길이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감정을 우정이라고 속였다. 그러나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그 속임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동아리 모임에서 왔다. 문학 동아리, 그곳에서 만난 선배 누나, 혜진 언니. 그녀는 25, 긴 머리에 부드러운 목소리, 항상 책 한 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지연아, 이 소설 읽어봐. 사랑의 본질을 말해주는 이야기야. 그녀가 건넨 책은 레즈비언 로맨스였다. 나는 밤새워 읽었다. 페이지마다 내 가슴이 떨렸다. 이게 나인가?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직면한 눈물이었다. 혜진 언니와의 만남은 서서히 깊어졌다. 우리는 카페에서 한강변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칠 때 세상이 멈추는 듯했다. 지연아, 내 눈빛이 좋아.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붉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두려움과 함께 왔다. 이게 잘못된 거 아냐?
가족이 알면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혜진 언니는 웃으며 말했다. 사랑은 잘못될 게 없어. 내가 솔직해지는 게 중요해. 그녀의 말은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안겼다. 그 관계는 반년 만에 끝났다. 혜진 언니가 졸업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연아, 내 길을 찾아. 나처럼 숨지 말고 그녀의 작별 인사는 나를 홀로 남겼다. 나는 다시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남자친구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나도 곧 만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비었다. 그때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헤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22살, 나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로 일했다. 그곳에서 수민을 만났다. 그녀는 인턴으로 들어온 21살 배기, 밝은 미소와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 지연 선배, 이 원고 어때요? 그녀의 질문은 늘 순수했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책, 영화, 삶의 꿈, 수민은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가족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공감했다. 하지만 아직 내 비밀을 털어놓지 못했다. 수민과의 우정은 빠르게 깊어졌다. 어느 비 오는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리는 우연히 마주쳤다. 선배, 같이 갈까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를 피하며 걷던 길,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저, 선배한테 끌려요. 이상한가요?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도. 그래, 그 고백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쉽지 않았다. 수민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딸이 결혼해서 손주를 봐야 해라고 말하는 분, 우리는 몰래 만났다. 주말에 한강으로, 밤에 작은 방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속삭였다. 수민아, 이게 영원할까? 지연 언니, 믿어.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두려움은 항상 따라다녔다. 내가 혜진 언니와의 이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24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갔다.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원룸, 우리의 안식처.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연 씨, 수민 씨랑 너무 가까워. 나는 압박을 느꼈다. 수민은 언니, 포기하지 마, 우리 사랑이야 라고 다독였다. 그 말에 나는 버텼다. 하지만 내 내면은 갈등으로 찢어졌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왜 숨어야 해? 그의 겨울, 수민의 어머니가 우리를 의심했다. 수민아, 지연 씨랑 무슨 사이야? 수민은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할까? 아니면 구원할까? 그 질문은 나를 더 깊이 파고들게 했다. 나는 책을 읽고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온라인에서 다른 레즈비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가족을 잃을 뻔했어. 하지만 솔직해지니 자유로웠어. 그 말들이 나를 변화시켰다. 25, 우리는 결심했다. 수민의 가족에게 털어놓자.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건 병이야. 고치러 가. 그 말에 수민은 무너졌다. 우리는 헤어질 뻔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약해. 그녀의 눈물에 나는 안겼다. 수민아, 함께 싸우자. 이게 우리의 삶이야. 그 위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상담을 받았고 서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시간은 흘렀다. 26, 나는 승진했다. 수민은 대학원에 진학했다.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수민을 압박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 수민은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더 노력했다. 수민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우리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피어났다. 그리고 27, 우리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언니, 영원히 함께할게. 그 순간, 나는 과거의 상처를 용서했다. 혜진 언니의 이별, 가족의 기대, 모든 게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이제 28, 아버지의 호출. 대화는 과거로 흘렀다. 아버지는 수민의 어린 시절을 넘어 자신의 젊은 날을 이야기했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어. 하지만 숨겼지. 그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아버님, 수민이는 저와 사랑해요. 저희는 진심입니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지연 씨, 내가 수민이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걸로 됐어. 그 순간 세상이 밝아졌다. 하지만 그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도 남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시대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안겼다. 아버님, 이제는 달라요. 우리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가족은 변했다. 수민의 어머니도 받아들였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 우리 삶은 새로 시작되었다. 29이 되는 해,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 지지자들 앞에서. 지연 언니, 사랑해. 수민의 미소가 빛났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게 나의 여정. 고통과 사랑, 용기와 용서.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강해졌고, 수민은 더 밝아졌다. 한국의 거리에서 우리는 이제 숨기지 않는다. 레인보우 깃발 아래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그 비 오는 저녁 아버지의 호출에서였다.